당신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싸게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믿습니다. 참으면 어른이다. 웃어넘기면 품격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당신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세상은 인내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을 지킨 사람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마음속에서는 불이 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말이 목에 걸립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웃습니다. 예의 있게 넘깁니다. 그 순간 상대는 배웁니다. 아, 이 사람은 선을 넘어도 괜찮다. 아, 이 사람은 불편해도 말하지 않는다. 아, 이 사람은 결국 참는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무시는 말로 시작하지만 결국 관계의 질서를 바꿉니다. 당신을 아래로 놓는 질서, 당신이 먼저 양보해야 하는 질서,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질서, 그리고 그 질서는 한번 굳어지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시당할 때 감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설명으로 설득하지 마십시오. 더 친절해져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웃음입니다. 그러나 비굴한 웃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숨기는 웃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웃음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 위에 짧고 단단한 한마디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길게 말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칼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세우는 문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말이 짧을수록 힘이 세집니다. 목소리가 낮을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감정이 적을수록 상대는 흔들립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는 그 한마디를 못합니까? 왜 무시를 당하면서도 웃으며 넘깁니까? 그 깊은 이유는 성격이 아니라 당신 안에 오래 쌓인 두려움과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서 그 뿌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겠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당신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나 속은 알고 있습니다. 상처가 남았다는 것을, 그 상처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엄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말하지 못합니까? 왜 그 자리에서 한마디를 꺼내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의, 속으로는 두려움입니다. 첫째, 당신은 관계가 깨질까 두렵습니다. 특히 50, 60이 넘으면 인간관계는 줄어듭니다. 가족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친구도 각자의 삶에 바쁩니다. 그때 우리는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기분이 상해도 넘기고 마음이 찢겨도 웃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키려는 관계가 당신을 더 낮은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결국 관계는 남고 당신은 사라집니다. 둘째, 당신은 갈등을 악으로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습니다. 참아라. 시끄럽게 만들지 마라. 어른답게 넘어가라. 그래서 갈등을 만들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경계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계는 싸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질서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사람은 마음대로 합니다. 셋째, 당신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에게조차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잘해줍니다. 더 웃습니다. 더 맞춰줍니다. 언젠가 알아주겠지.
언젠가 달라지겠지. 하지만 사람은 대개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더 낮아질수록 상대는 더 편해지고 더 거칠어집니다. 당신의 친절이 존중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입니다. 넷째, 당신 안에는 오래된 결핍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참아야 한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버려지지 않는다. 나는 인정받아야 안전하다. 이 믿음이 무시 앞에서 당신의 혀를 묶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묶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째, 당신은 노후의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직장, 거래처, 모임, 친인척 관계에서 불편한 말을 하면 손해볼까 겁납니다. 괜히 찍히면 어쩌나, 괜히 소문나면 어쩌나, 괜히 돈길이 막히면 어쩌나. 그래서 더 조심합니다. 더 낮춥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불리해집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기 선을 지키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당신의 가장 은밀한 공포가 드러납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무시당했는데도 아무 말 못하고 돌아서는 내 모습이 두려운 것입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이 초라해 보이는 것,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밤에 생각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한마디 못했을까?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말해야지 다짐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이 오면 또 웃습니다. 또 넘깁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말은 길어지고 감정은 폭발하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해결은 성격 교정이 아닙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뻔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태도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허락한 범위에서 결정된다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알면 그 한마디의 정체가 보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첫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김영석 교수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한 가지 원리로 이 문제를 뿌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출발점은 의외로 아주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보고 움직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입니다.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신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인간관계 조언에는 일관된 뿌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논리보다 분위기에 먼저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태도의 결을 먼저 읽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말이 짧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길어집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설득하려 듭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끝내 지칩니다. 무시라는 것은 대부분 테스트입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당신을 싫어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참는지 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웃는지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허용하는 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허용하는가? 나는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나는 어떤 말을 허용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타인이 기준을 정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상대의 규칙 속에 들어갑니다. 웃음은 여기서 오해되는 도구입니다. 많은 분이 웃음을 약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면 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웃음 자체가 약함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웃음이 약함입니다. 비위 맞추는 웃음이 약함입니다. 겁을 감추는 웃음이 약함입니다.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웃음이 있습니다. 감정을 끌려가지 않는 웃음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 웃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내 중심에 서 있다. 나는 지금도 내 품위를 지킨다. 나는 지금도 내 기준을 잃지 않는다. 여기에 짧은 한마디가 더해지면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확신 앞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준 앞에서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호함 앞에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도 결국 같은 방향을 말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그 낮아진 자리가 관계의 자리로 굳어집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존중하면 그 존중의 공기가 말투와 표정과 자세에 묻어납니다. 사람은 그 공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만큼 대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의 본질은 상대를 꺾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바로 세우는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정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모욕을 되갚지 않습니다. 대신 선을 긋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정확히, 아주 짧게. 짧다는 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짧다는 것은 정리입니다. 짧다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길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틈을 찾습니다. 길게 해명하는 순간 상대는 주도권을 잡습니다. 길게 설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무시당할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도를 해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계는 차갑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따뜻할수록 강합니다. 온화할수록 단단합니다. 미소는 그 온화함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는 그 단단함입니다. 온화함과 단단함이 동시에 있을 때 상대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한마디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해야 합니다.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질서를 바꿔야 합니다. 그 문장은 의외로 아주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톤으로 정확한 길이로 던지면 상대의 태도는 멈춥니다. 다음에서 그 한마디를 당신의 입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기술,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기술, 무엇보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존중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그 한마디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현장에서 즉흥으로 만들면 감정이 앞서고 말이 길어집니다. 길어진 말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한 문장을 정해 입에 붙이십시오. 가장 무난하면서도 단단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이 문장은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긋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있습니다. 둘째, 표정은 미소로 시작하되 눈은 흐리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웃을 때 눈이 작아집니다. 그건 비위 맞추는 웃음이 됩니다. 미소는 얕게, 눈은 또렷하게, 고개는 곧게 세우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얼굴 전체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말하기 전 한 박자 침묵을 넣으십시오. 무시하는 말이 들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 반사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멈추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십시오. 그리고 고요한 한 박자, 이 한 박자가 상대의 기세를 끊습니다. 넷째, 목소리는 낮추고 속도는 늦추십시오. 큰 소리는 힘이 아닙니다. 빠른 말도 힘이 아닙니다. 낮고 느린 말이 힘입니다. 상대는 당신이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태도는 바뀝니다. 다섯째, 그 한마디는 설명 없이 끝내십시오. 그 말씀은 여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멈추십시오. 이유를 붙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라는 순간부터 당신은 변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는 더 밀어붙일 이유를 얻습니다. 당신이 멈추면 상대가 멈춥니다. 여섯째, 시선 처리를 연습하십시오. 말하면서 눈을 피하면 문장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뚫어지게 쳐다보면 싸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눈과 이마 사이를 부드럽게 보십시오. 시선은 고정하되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단호함입니다. 일곱째, 몸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무시당하는 순간 대부분 어깨가 내려갑니다. 배가 힘을 잃습니다.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이 불안의 신호입니다. 그러니 어깨를 한번 뒤로 당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손은 천천히 모으십시오.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나는 지금도 내 자리에 있다. 여덟째, 자기 암시를 매일 한 문장으로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거울 앞에서 말하십시오.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나는 존중받을 사람이다. 나는 웃으며 선을 긋는다. 짧게, 단단하게 매일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마음을 세뇌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아홉째, 상황별로 한마디를 2개 더 준비하십시오. 사람마다 무시의 형태가 다릅니다. 비꼬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고, 농담으로 포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씁니다. 지금 말씀은 듣기 불편합니다. 이 문장은 당신의 감정을 사실로 말합니다.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선을 긋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 표현은 정중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상대의 행동을 객관화합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세웁니다. 열째, 마무리 행동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를 던진 뒤에 다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선을 다시 지우는 일입니다.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시선을 잠시 다른 곳에 두거나 화제를 바꾸십시오. 당신의 침착한 전환이 관계의 질서를 새로 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기술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미리 그려보는 것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실제로 무시당했던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다만 이번에는 결말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한 박자 침묵합니다. 얕게 미소 짓습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말씀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그리고 멈춥니다. 상대가 당황합니다. 공기가 바뀝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하면 실제 상황에서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마법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곧 시험을 부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다시 선을 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일 겁니다. 괜히 말했다가 더 불편해지면 어쩌지요? 그 목소리를 이기는 법이 다음에 있습니다. 당신 안의 작은 목소리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괜히 건드리지 마라. 괜히 말하지 마라. 괜히 분위기 깨지 마라. 지금 참고 넘어가면 편하다. 이 목소리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보호가 지나치면 당신을 평생 약한 자리로 묶어둡니다. 저항은 반드시 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는 습관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 순간 마음이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까칠한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여기서 분명히 하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예의는 상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규칙입니다. 규칙이 없는 예의는 결국 희생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희생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당신을 소모시킵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마디 했는데 상대가 더 크게 나오면 어쩌나,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나, 뒤에서 험담하면 어쩌나. 이 두려움은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이미 겪어온 고통을 과장해서 다시 재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무시당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관계를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무시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지당하면 반사적으로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그때 많은 분이 무너집니다. 아, 역시 말하면 더 큰일이 나는구나. 그리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처음 멈추게 했을 때 상대가 한 번 더 밀어붙이는 것은 마지막 테스트일 뿐입니다. 그 테스트를 넘으면 관계는 안정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필요합니다. 첫 문장이 선을 긋는 문장이라면 두 번째 문장은 반복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멈추십시오. 여기서도 설명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선을 넘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이 느리다. 나는 순발력이 없다. 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다시 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성격 싸움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은 누구나 합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도 어색했습니다. 젓가락질도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반복하니 몸이 배웠습니다.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당신이 한마디를 했을 때 상대가 삐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더 이상 편하지 않다는 사실에 불편해진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당신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이 계속 낮아져야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품위를 지키려면 분노를 관리해야 합니다. 무시를 참아온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참다가 한번 폭발하면 그때는 말이 칼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니 폭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작은 선을 미리 그어야 합니다. 작은 선은 큰 폭발을 막는 예방입니다. 이제 당신은 결심해야 합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 그러나 결심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은 정체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음에서는 당신을 새롭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위 있게 경계를 세우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 그 정체성이 완성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전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한 힘은 논리가 아닙니다.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하는 순간 말과 표정과 행동이 그에 맞게 정렬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아마 이런 이름으로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착한 사람, 잘 맞춰주는 사람, 분위기 깨지 않는 사람, 끝까지 참고 넘기는 사람, 겉으로는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남이 당신의 자리를 정하도록 허락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이름이 필요합니다. 품이 있는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 조용히 선을 긋는 사람, 웃으며 중심을 지키는 사람. 이 이름은 남을 이기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세워집니다. 품이 있는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다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합니다. 다만 선을 넘으면 멈추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바뀌어야 할 첫 장면은 아주 작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 당신은 웃습니다. 넘깁니다. 속으로 사깁니다. 이제 당신은 이렇게 합니다. 얕게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그 순간 당신은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버리고 관계를 지키지 않는다. 나는 관계를 지키되 내 존엄을 함께 지킨다. 이 선언은 겉으로는 한 문장이지만 속으로는 인생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사람을 바꿉니다. 당신이 새 정체성을 세우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당신의 말이 짧아집니다. 짧은 말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무시를 당하면 그 이유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집에 와서 계속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음이 흐려집니다. 밤에 잠이 얕아집니다. 그런데 선을 한번 그으면 그 생각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당신 주변 사람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은 멀어지고 예의 있는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기준을 세우면 당신은 그 기준과 맞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정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가족, 형제, 오래된 친구, 친척, 모임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옛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그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때 당신은 다시 옛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착한 사람으로 돌아가면 편하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때가 당신의 인생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지금도 과거의 질서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질서로 넘어갈 것인가? 새로운 질서는 단순합니다. 나는 예의를 지킨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 나는 웃는다. 그러나 비굴하지 않는다. 나는 관계를 이어간다. 그러나 무시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 정체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용기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반복입니다.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나는 존중받을 사람이다. 나는 웃으며 선을 긋는다. 이 문장이 당신의 뼈가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존중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훈련의 결과로 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박자 멈추고 한 문장을 짧게 말하고 설명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우주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확실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결심하면 다시 흔들립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해 확정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당신의 삶을 바꾸는 마지막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온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텼습니다. 당신은 견뎠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삶을 위해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무시를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싸울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 지켜야 할 것은 돈보다 먼저, 건강보다 먼저 당신의 존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 한 가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어려운 약속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새 도장을 찍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가볍게 대하려 할 때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한 박자 멈추십시오. 얕게 미소 지으십시오. 그리고 짧게 말하십시오. 그 말씀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그 한 문장으로 당신의 삶은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우주에 선언해야 합니다. 선언은 혼자 마음속으로 하면 약합니다. 사람은 말로 내뱉을 때, 글로 남길 때 그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듣는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단 한 문장만 남기십시오. 길게 쓰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짧게, 그리고 진심으로 쓰십시오. 나는 웃으며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이 문장을 댓글에 남기십시오.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무시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품위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값싸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말하십시오. 나는 웃으며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하십시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내일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이 한 문장을 지키는 순간부터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서서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눈빛이 바뀌면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웃으며 중심을 지킬 사람입니다. 지금 댓글에 그 선언을 남기십시오. 나는 웃으며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